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J리그 일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고야대 가시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서 답답할 노릇이다. 특히 최근 기록한 4연패가 모두 한 골 차이의 패배였으니 나고야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주커가 빠진 상황에서는 나고야의 득점력이 급감하는 편으로 지난 시즌에도 주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고야의 공격력은 너를 뛰던 편이었다. 후쿠오카에서 데려온 야마기시가 11경기 0-0도움으로 전혀 제 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이어서 가시와는 화력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이다. 특히 가시와가 압박 라인이 생각보다는 높기에 수비적으로는 연속 실점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사비오나 기노시타가 최근 활약이 좋다는 점이 상당히 반갑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4-4-2 양상의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원정에서도 공격 횟수는 6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주커가 빠진 상황에서 나고야의 공격력은 상당히 하락한 모습이다. 가시와가 최근 효율이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압박 라인이 높은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가시와도 수비적으로는 기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가시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도쿄베르디 대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강호들에게는 무승부가 한계인 상태인데 그래도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실리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력이 상당히 인상적인 전력이다. 특히 마치다가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는 강하지만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형국을 만드는 팀에게는 약한 편이다. 베르디가 수비에 올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서 마치다는 최근 무승부를 기록한 팀은 고베와 후쿠오카다. 두 팀의 공통점은 안정적인 밸런스나 수비를 중시하는 팀이라는 것인데 마치다의 플레이가 카운터이고 특히 상대가 딸려오는 상황에서 공간을 공략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베르디가 상당히 실리적이고 대놓고 수비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마치다도 공격면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홈에서는 베르디가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도 수비적으로 나서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마치다가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서는 카운터의 효율이 꽤 올라가는 편이긴 하나 베르디가 대놓고 잠그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미 후쿠오카나 고베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토상가 대 우라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상가는 늘 강하게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4-1-5 포메이션으로 보일 정도로 상당히 극단적으로 전방지향적인 형국을 띠는 경우도 많다. 우라와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는 것을 막아세우고 카운터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교토가 한번 압박이 실패하는 상황에서는 텅 빈 중원이 저지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어서 우라와는 후방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상당히 중시하는 편이다. 물론 시오난에게 지는 등 매번 유려하게 돌파를 하면서 공세를 퍼붓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물론 와타나베가 지난 경기 찬스 메이킹을 잘 해내는 등 우라와의 전력 자체도 빌드업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쉴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우라와가 더 주도하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시점에서는 우라와도 공격이 끊기면서 수비적으로 난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패배와 무승부 등 전방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진한 케이스가 있었다. 무승부를 과감하게 픽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성은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아비스파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공수전환과 기동력 중심이라서 후쿠오카 상대로는 상성에서 뒤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3승 2무를 기록하는 등 후쿠오카를 상대로는 오히려 강했던 편이다. 후쿠오카가 올라오는 공격을 탈취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공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 플레이로는 히로시마가 리그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의 슈팅을 기록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 편이다. 이어서 후쿠오카는 리그에서 가장 라인이 낮은 전력이다. 따라서 기동성이 좋은 역습 취향의 팀들이 공략하기는 어려운 팀이라고 평가를 받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에이메나 교토를 상대로 모두 지면서 이 상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교토전에서는 자신들이 공세를 나가다가 되려 카운터를 맞아버리는 등 상성이 거꾸로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후쿠오카가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이라서 히로시마도 쉽게 골문을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을 탈취하고 가는 상황에서는 히로시마가 많은 슈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히로시마가 후쿠오카에게 강하기도 했고 최근 기동성 좋은 팀들에게 후쿠오카도 제법 패배를 쌓고 있는 모습이다. 3프레체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와사키 프론탈레 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세레소를 상대로는 최근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세레소가 가와사키가 가지고 있는 지공에 맞춤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다. 세레소가 4-4-2 포메이션으로 컴팩트한 라인을 구축하고 측면을 긁어버리는 상황에서는 가와사키의 기동력이 열세라서 상당히 크게 당하는 편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저득점 양상과 수비에 강한 이브리그 팀 오이타를 상대로도 2골을 내주는 등 수비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세레소는 고민이 없지는 않다. 좋은 코어 라인과 조직적인 수비는 장점이지만 공격에서는 세아라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득점력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가와사키 상대로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등 세아라가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는 강했던 편이었다. 가와사키와의 상성은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오전에서도 3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동력과 역습이라는 점에서 가와사키가 세레소 상대로는 상성이 좋지는 못한 편이다. 물론 세레소가 세아라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득점력에서의 변수가 상당한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세레소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간도스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팀의 특징은 전방 압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보는 편이 좋겠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대로도 중앙을 굳히는 식으로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간바가 올 시즌에는 역습 상황에서 매우 강한 편이기도 해서 무리하게 사간도스가 올라가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간바와 가시마, 히로시마를 만나는 일정이 잡힌 상태라서 이 구간에서는 실리를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간바 오사카는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와 주어야 뭔가가 풀리는 편이다. 최근 마치다나 후쿠오카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는 편이기도 한데 지난 경기에서야 승리를 기록했지만 수적인 우세를 가졌음에도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하면서 겨우 승리를 챙겼다는 생각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사간도스가 강호들을 상대로는 꽤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간바는 역습 상황에서 강한 편인데 반대로 낮은 라인을 공략하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케이스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최근 간바가 사간도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하는 기색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가시마 엔틀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는 여전히 팀의 장점은 공격적인 역량이다. 경기가 잘 풀리는 상황에서는 미드필더의 연계와 브라질 공격수 3톱의 기량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편이다. 다만 마리노스의 문제는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고집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의 부하가 큰 모습인데 이브리그에서 공격 성공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미토에게도 2골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가시마는 기본적으로 마리노스와의 대결에서 화력전을 유도하는 편이다. 애초에 마리노스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주면서
역습으로 더 많은 골을 노리는 형국이 더 잘 통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마지막 대결에서는 승리를 기록하면서 가시마가 전략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것도 스즈키 같은 공격수들의 기량이 꽤 좋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기도 하다.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흐름이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진에서도 다득점 양상이 매우 많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다만 마리노스의 플레이가 너무 공격 지향적이라서 얇아진 수비적 뎁스를 커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시마가 어느 정도 타격을 감수하고 역습으로 가게 되면 승리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 가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